저는 오늘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암이래.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엄마한테 돈이 한 푼도 없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제가 이런 연극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로 알아야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김말순.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세 자식을 키워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위암입니다. 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암이라니. 누가 간호해주지? 누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지.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암 수술인데, 엄마가 암인데, 당연히 달려오겠지. 그런데 그때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 민수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명절 때 가끔 내려왔지만 늘 바쁜 척했습니다. 하루 자고 가기도 힘들다며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우리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 돈 엄마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한테 용돈을 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문자 하나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귀찮은 듯 예 하고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저보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 민호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얼굴 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막내딸 민정. 민정이는 결혼해서 시골 근처에 살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민정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래도 가끔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엄마, 반찬 해왔어 하면서 밑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세 자식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하면 누가 달려올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고 할 것 같고 둘째는 연락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 저는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살던 시골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0억 원. 저는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변할 것 같았으니까요.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쓸 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 혼자 살다가 나중에 유언장 쓰면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빈털털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연극을 하기로, 30억을 숨기고 빈털털이 노인으로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아, 엄마. 왜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암이요? 무슨 암이요? 위암. 초기래. 수술하면 괜찮다는데. 아, 초기면 다행이네요. 수술하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술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는데 걱정도 안 하고. 근데 민수야, 엄마가 돈이 없어.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엄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응. 엄마가 평생 모아놓은 것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죽겠어요. 5천만 원은 저희도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암인데 수술을 해야 사는데. 엄마, 일단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세요. 암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겼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들 말대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패딩, 달아빠진 운동화, 구겨진 바지, 머리도 빗지 않고 화장도 안 했습니다. 손톱도 일부러 더럽게 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들이 어떻게 대할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5시간. 오랜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지만 연극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 분수대가 있고 경비실도 번듯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1507호요. 제 아들 집이에요.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이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표정. 신분 확인 좀 해드릴게요.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가셔도 됩니다 했지만 그 눈빛이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문이 열리니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나 시어머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문 좀 열어다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부끄럽게. 혹시 아까 경비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암인 건 걱정 안 하고 옷이 부끄럽다니.
경비한테 뭐라 했냐니. 민수 있니? 거실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 신발 좀 양말도 좀. 며느리가 제 발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부러 구멍난 양말을 신고 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큰 TV, 가죽 소파, 비싼 가구들. 아들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로 하기 그래서 직접 왔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컵도 일회용 종이컵. 평소 쓰는 예쁜 유리컵은 아까웠나 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내오는 정성도 없었습니다. 엄마 말했잖아. 수술비 5천만 원. 엄마 진짜 돈이 없어.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전화로도 말했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대출 이자 내랴, 애들 학원비 내랴 죽겠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저희한테.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애미가 암이라는데 그게 할 소리니? 며느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민호한테도 연락해 보시고. 저희는 진짜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찬밥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밥에 김치 몇 조각. 어머니, 배고프시면 드세요. 저는 그 찬밥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이니까. 됐다. 안 먹을게. 나 그만 가볼게. 벌써요? 방금 오셨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들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수술 날짜 잡히면 연락 주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도 안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구나. 이게 내 큰아들의 진짜 얼굴이구나. 30년 전 이 아이가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안고 병원에 뛰어갔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장사를 했던 일. 결혼할 때 예물값, 집값 보태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털었던 일. 그런데 돌아온 건 찬밥 한 그릇과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였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사업이 안 좋아서 죽겠어요. 수술비요? 엄마, 저도 돈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빌려야 할 판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5천만 원 빌려가서 한 푼도 안 갚은 놈이 또 빌려야 한다니. 그래, 알았다. 끊어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에게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딸 민정이. 솔직히 민정이한테 전화하기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정이는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돈이 없는 게 뻔했으니까요. 전화해봤자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험은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정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암이라는 것,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민정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암이야? 왜 이제 말해? 나 지금 갈게. 바로 갈게.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야, 안 와도 돼. 니도 바쁘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암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출발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시간 후 민정이가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용기가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저는 민정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며? 엄마,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됐어. 엄마가 어떻게든.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맡겨. 신랑이랑 상의해 볼게. 우리 전세금 빼서라도 엄마 수술비 마련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전세금을 빼? 그러면 민정이네는 어디서 살아? 그러면 니네는 어떡하고? 우리는 더 작은 데로 가면 돼. 월세라도 살면 되지. 엄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남편 사위 영철이도 왔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영철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야근하며 월급 200만 원 남짓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주다니. 영철아, 고맙다. 근데 니네도 힘들잖아. 장모님, 저희가 힘든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장모님 건강이 먼저예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좁지만 같이 살아.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내가 돌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정말 좁았습니다. 가구도 낡았고 벽지도 오래됐습니다. 큰아들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안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났고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어. 내가 이불 새로 깔아놨어. 저는 그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민정이네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방을 내가 쓰면 어떡해. 엄마, 괜찮아. 애들은 거실에서 자도 좋아해. 캠핑 온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정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뜨끈한 미역국, 갓 지은 밥, 나물 반찬들. 반찬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내가 아침에 시장 가서 재료 사왔어. 엄마 좋아하는 것들로.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아까 큰아들 집에서 받은 찬밥이 떠올랐습니다. 먹다 남은 밥에 김치 몇 조각, 종이컵에 담긴 찬물, 빨리 가라는 눈치, 그리고 지금 진심을 담아 차려준 이 밥상, 뜨끈한 미역국, 따뜻한 밥,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같은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사위 영철이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따뜻해. 영철이가 웃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수술비도 곧 마련할게요. 저는 이 사위가 고마웠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좁고 힘들게 사는데도 이렇게 말해주다니. 밤이 됐습니다. 민정이가 제 방을 내줬습니다. 자기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안 돼.
네가 방에서 자. 엄마 아픈 사람이 편하게 자야지. 나는 괜찮아. 거실 소파도 괜찮거든. 저는 그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천장, 조금 누런 벽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자식이구나. 다음 날 민정이는 진짜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민정이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진짜로 전세금을 빼기 위해 부동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도 야근을 더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생을 하다니. 이쯤 되면 그만해야 하나. 시험을 끝내고 진실을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칠 후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금방 올게.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가 두고 간 핸드폰. 화면을 보니 큰오빠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정아. 엄마 거기 있지? 야, 왜 대답을 안 해? 거기 있냐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수술비 네가 다 내는 거야? 진짜? 야, 나도 할 말 있어. 엄마가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당황했지. 근데 솔직히 5천만 원이 어디야? 나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민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수가 한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시겠어. 70 넘었는데 거기다 5천만 원 들여서 수술해봤자 몇 년 더 사시겠어.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 1년치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 아들이 뭐라고 했지?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 병원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민호 그 새끼는 연락도 안 되고. 아, 솔직히 니만 손해야. 네가 다 떠안으면 어떡해. 그리고 둘째 민호와 통화한 내용도 말했습니다. 아까 민호한테 전화했거든. 걔가 뭐라는지 알아? 형, 나 돈 없어. 솔직히 엄마 수술해봤자 뭐해. 그 나이에 암 걸리면 다 그런 거지 이러더라.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해봤자 뭐해. 그 나이에 암 걸리면 다 그런 거지. 이게 내가 키운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장례비는 누가 내냐? 그것도 생각해야 해. 아, 진짜 골치 아파. 살아생전에 재산 정리 같은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고생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더 사시겠어.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1년치. 수술해봤자 뭐해. 장례비는 누가 내냐.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들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폐렴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밤새 안고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외상으로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돈 없으면 집에 가세요 하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들이 지금 저에게 몇 년이나 더 살겠어라고 합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 5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엄마, 이것만 도와줘. 다시 일어설게 그렇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을 털어서 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수술해봤자 뭐해라고 합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행복 다 버리고 자식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몇 년이나 더 살겠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와서 저를 살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수술비 거의 다 모았어. 다음 주에 부동산 계약하면 전세금 빠져. 그 돈으로 엄마 수술 시켜드릴게.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제 살을 깎아서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제가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그 돈이면 학원비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내자. 이 시험을 끝내자.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엄마 생일에 다 같이 모여라. 할 말이 있다. 큰아들 민수는 처음에 안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굳이 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와라. 안 오면 후회한다. 그 말에 민수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민호도 막내 민정이도. 생일날 민정이네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뭐야? 이렇게 좁은 데서 엄마가 지내셨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냄새도 나네. 민정이가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 들어와. 밥 차려놨어. 둘째 민호도 왔습니다. 역시 빈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 엄마, 생신 축하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정이와 영철이가 절을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는 건성으로 축하해요 한마디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호사 공증 유언장. 저는 잔고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억 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보고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30억?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 재개발됐다. 보상금을 받았지. 너희한테 안 말했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뭐요? 30억이요. 그런데 왜 수술비 없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험이었다. 시험이요? 그래. 내 자식들이 돈 없는 애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 네 며느리는 먹다 남은 찬밥을 내밀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너는 전화도 안 받았지. 5천만 원 빌려가서 한 푼도 안 갚고 또 빌려야 한다고 했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니는 전세금을 빼서라도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 사위도 장모 모시겠다고 했고. 민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다. 변호사한테 공증 받았어.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유언장이야.
저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하나, 큰아들 민수에게는 장례비 500만 원만 준다. 내가 걱정하던 장례비니까 이걸로 우리 영 끊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가 민정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나 다 들었다. 엄마가 몇 년이나 더 살겠어.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1년 치라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며느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준 게 뭐냐? 찬밥 한 그릇, 종이컵에 담긴 찬물. 정부 지원 알아보세요.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해준 전부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네 엄마가 암이라는데 정신이 없어? 며느리는 노후 준비를 왜 안 했냐고 했지. 내가 왜 노후 준비를 못 했는지 알아? 다 너희들 키우느라 그랬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 다 내 노후 자금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둘째 민호에게는 빌려간 5천만 원 탕감해준다. 대신 상속은 없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다. 너는 엄마가 암이라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 수술해봤자 뭐해. 그 나이에 암 걸리면 다 그런 거지. 민수한테 그렇게 말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술 먹고 한 소리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야.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오는 거야. 그게 네 진심이지. 저는 마지막으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셋, 막내딸 민정이에게 나머지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현금 29억 5천만 원과 강남 오피스텔 한 채.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만 살아줘. 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진짜 엄마 수술비 마련하려고 한 거지.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민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니한테 주는 거야. 니는 돈 때문에 엄마를 도운 게 아니니까.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니까. 전세금 빼서 엄마 수술비 마련하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네가 내 딸이라서 다행이다. 네 같은 딸이 있어서 다행이다. 큰아들 부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둘째 민호도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술 먹고 헛소리한 거야. 진심 아니야. 제발.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래, 내 자식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너희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30억이잖아. 그 돈을 민정이한테만 줄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봐라. 지금도 돈 얘기부터 하지. 네 엄마가 암 수술 받을 때 찬밥 한 그릇 줬으면서 30억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어. 그게 네 진심이야. 큰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가자. 여기 있기 싫다. 민정이와 영철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큰아들 부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그 후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정이가 옆에서 간호해줬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저를 돌봤습니다. 영철이도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민정이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30억이 있으니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작은 집을 택했습니다. 민정이네 가까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민정이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행복합니다. 진짜로 민정이네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저는 민정이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 아이들 방도 따로 있는 집. 민정이와 영철이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니네가 나 살렸잖아.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받아. 큰아들과 둘째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만나자고, 명절마다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진심은 다시 숨길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효도를 사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드러난 진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식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보여도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가 늙고 병들어 보여도 귀찮아하지 마세요. 찬밥 한 그릇, 짜증 섞인 한숨, 몇 년이나 더 살겠어라는 말. 그 모든 게 기록됩니다. 언젠가 그 태도가 당신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미리 주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